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보고 있습니다. 영성에 관한 책을 제법 이것저것 뒤적거려 보았는데 작가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설명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마치 똑같은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 분 있어도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나에게 더 잘 맞는, 내 귀에 더 잘 쏙쏙 들어오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느끼는 톨레는 상당히 지적이고요. 아카데믹한 설명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문장도 그렇고 설명도 디테일하죠. 대신 비유나 스토리는 좀 적습니다. 붓다와 예수는 엄청나게 많은 비유와 예시를 들어서 진리를 설명했었잖아요. 장자는 유머가 있는 우화의 형식이 많았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엄밀하고 축약되어 있고 추상적이었지요. 오늘은요, 이 톨레가 에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저는 톨레의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에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 전공서적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저한테는 이런 스타일이 괜찮더라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에고란 쉽게 말해 나의 생각, 경험, 정체성 등등의 총합입니다. 국적이나 남녀, 성별, 직업, 학교, 전공, 취미, 종교나 정치 성향도 물론 포함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팎의 거의 모든 것들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그 모든 정보들이 인풋이 돼서 내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것이 에고예요. 자, 이 정보들, 인풋들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돈, 내 경험, 내 직업 등등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에고의 작용입니다. 내가 있으면 당연히 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고가 또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다름 아닌 분리입니다.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분리에서부터 온갖 갈등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심해지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커지면 다툼이 되며 이 다툼이 집단으로 일어나면 전쟁이 되죠. 톨레가 가르치는 핵심은 이것은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 저장된 프로그램, 에고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점이에요. 마치 내 안에 에고라는 룸메이트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불만이 있고 남과 비교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룸메이트입니다. 이 룸메이트는 진정한 내가 아니죠. 나는 이 룸메이트의 불만, 분노, 투정을 옆에서 바라보고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에고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고는 생각과 감정,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기억의 덩어리들, 부지불식간에 연출하는 습관적인 역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 종교, 인종, 사회적 지위, 정치적 충성 같은 집단적 동일화도 포함된다.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에고에는 동일한 구조가 작용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 깊은 아래서는 모두가 똑같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같을까? 에고는 동일화와 분리를 먹고 산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그 반대 생각인 남이 필요하다. 개념적으로 나는 개념적으로 남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 남은 내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때 가장 확실하게 남이 된다. 에고가 지배하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한쪽 끝에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에고의 강박적인 습관이 놓여 있다. 예수가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말한 것도 이것을 가리킨다.
이 행동 양식의 다른 쪽 끝에는 개인 간의 물리적인 폭력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 성경에는 앞에 나온 예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 대답은 이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나 자신이 더 크고 더 우월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불만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다. 모든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다. 불만을 큰 소리로 말하든 단지 생각 속에서만 하든 차이가 없다. 자기와 동일시할 것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불만만으로 즐겁게 생존하는 에고도 있다. 그런 에고의 포로가 되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남들을 비판하는 행동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면전에 대고 하든 혹은 흔히 하듯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하든 심지어 생각 속에서만 하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속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이 패턴의 주된 부분이다. 욕을 하는 것은 이런 꼬리표 붙이기의 가장 노골적인 형태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을 이기려는 에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분노, 분함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자 사람들에게 마음속 꼬리표를 붙이는 일이며 이것은 에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태준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거다. 에고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눈감아주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린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바로 당신 안의 무의식, 즉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들의 집단적인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들의 집단적인 기능 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하지만 최고의 보호장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일이다. 당신이 에고라는 무의식을 개인의 문제로 분류하면 누군가는 적이 된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대응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이 바로 용서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에고를 꿰뚫어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것이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분개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 대해 가능한 것은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즉, 상황 자체를 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것은 늘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표현된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어. 그리고 물론 에고의 가장 큰 적은 지금 이 순간, 즉 삶 그 자체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말해줘서 바로잡는 것과 불만 갖는 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품질을 참고 견디는 건 아니다. 수프가 식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따뜻하게 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에고가 아니다. 이것은 팩트만을 말하기 때문이며 팩트는 언제나 중립이다. 어떻게 나한테 다 식어 빠진 수프를 갖다 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불만이다. 이 불만에는 나한테 라는 의식이 들어있고 식은 수프에 개인적인 모욕을 느껴서 소란을 피우는 나,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나가 있다. 이 불만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에고를 기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때로는 실제로 에고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계속 불평을 하고 계속 불만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에 불만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의 목소리를 잡아챌 수 있는지, 즉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본래의 당신이다. 배경에는 알아차림이 있고 전면에는 그 목소리, 즉 생각하는 자가 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없다. 옳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 의견, 이야기 등과 같은 정신적 입장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틀린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고는 옳기 위해서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상황도 불만과 반응을 통해 틀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주장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자신을 상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에고가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 우월감이며 그것을 통해 에고는 자신을 강화시킨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크하르트 톨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